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내뱉는 가스 가운데 방귀가 있지요. 이 방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밀폐된 우주선 안에서 방귀를 뀌었을 때 그 방귀 속의 가스가 그죠? 폭발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귀는 어떻게 되기에 그렇게 나사에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일기압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뱃속에 가스가 일기압이 넘으면은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와야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주변의 기압이 낮아도 방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하면은 방귀가 잘 뀌게 됩니다. 실내 기압이 일기압보다 낮아도 낍니다. 그러면 나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하루에 끼는 방귀량이 한 275cc 되고 그 중에 메탄가스가 한 60cc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방귀량이 560cc까지도 나온다. 그 가운데 메탄가스가 90cc까지 나온다 그래요. 메탄은 불꽃을 만나면 폭발하잖아요. 그죠? 연료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귀에는 한 400여 종의 가스가 있다 그러는데, 그죠? 그 가운데 메탄가스는 그냥 연료로 쓸 만큼, 천연가스만큼이나 가연성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스파크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방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식을 개량해가지고 지금은 우주인들은 거의 방귀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방귀의 종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음식을 먹으면은 내장에서 음식을 소화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위나 장에서 흡수가 되고 찌꺼기는 대장에 쌓입니다. 그럼 대장에 있는 수백 종, 수억 개의 세균이 이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키죠. 이 과정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가 방귀입니다. 또 다른 방귀도 있지요.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바로 공기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켜진 공기는 트림으로 나오지 않으면 장에 들어가서 방귀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방귀에는 장 내에서 만들어낸 가스가 있고 우리가 삼킨 그런 공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이제 장에서 생긴 방귀가 많이 나오고, 그죠? 입을 털썩 후루룩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기를 삼켜가지고 나오는 방귀가 많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성인 남자들이 하루에 방출하는 가스량은 한 400에서 2000cc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서둘러서 먹기 때문에 방귀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에 말아서 막 삼킬 때도 많습니다. 또 근심 걱정이나 또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숨을 자주 쉴 때, 그런 때 공기를 삼킴으로 방귀가 잦습니다. 그러니까 방귀를 줄이려면은 마음이 느긋한 것, 바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방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방귀 일례량은 한 50cc, 많은 사람은 500cc 된다 그래요. 조금씩 끼는 사람은 하루에 10번, 잦은 사람은
1시간에도 서너 번 가스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귀의 냄새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입으로 삼키는 가스는 장내에서 만들어진 거하고 달라가지고 공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성분도 바로 공기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체내에서 만들어진 이런 방귀는 일단 구리죠. 그죠? 뭐 황화수소, 뭐 암모니아, 또 인돌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콩이나 고기 이런 이제 단백질을 많이 삼키게 되면은 그죠? 바로 인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냄새는 상당히 고약하죠. 그죠? 그런데 인돌은 희석되면은 또 냄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녹말 이런 것들이 발효되면은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메탄가스는 냄새는 없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이제 인돌이 바로 방귀 냄새의 주범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채식을 많이 했을 때에는 그냥 메탄가스가 나왔으니까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단백질이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냄새가 좀 고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에서 주로 나오는 방귀 냄새가 인돌이 많은데 이 인돌은 이제 지날 때에는 아주 구립니다. 그 냄새가 고약한데 이걸 희석하면은 바로 뭐 향수의 재료도 쓰입니다. 향기의 으뜸이라는 사향의 냄새, 그것도 이제 인돌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방귀 냄새를 희석만 시킬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향기로운 방귀를 낄 수도 있습니다. 장내에는 또 방귀를 만드는 세균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균은 노인이 되면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방귀는 젊은 사람들보다 좀 냄새가 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귀를 오래 참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장내에 가스가 팽창해 있었어요. 팽창된 가스가 못 나가면은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빈틈을 찾아가지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소장에 와가지고, 그죠? 바로 장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죠?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 이거죠.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죠. 그렇다가 보니까 전신을 순환하는 피에 방귀가 녹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몸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피로, 그리고 피부가 나빠지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귀는 참으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 속에 있는 방귀는 어떻게 될까요? 폐를 통해 가지고 폐에서 호흡을 할 때 이제 폐에서 이제 신선한 공기하고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귀를 오래 참은 사람, 이 사람의 내쉬는 숨을 분석하면은 거기에 수소나 메탄 같은 이 방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돼서 폐에서 배출된 기죠. 그래서 방귀를 오래 참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 방귀를 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방귀는 오래 참지 않고 배설하는 게 좋다. 이랬죠. 그렇다면은 이 방귀를 작게 하는 이런 음식은 어떨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섬유소가 많은 야채를 먹으면은 이 섬유소 찌꺼기가 대장에 쌓이겠지요. 그죠? 그러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평소보다 많은 가스를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면은 메탄가스 양을 줄여야 되는데 메탄가스를 줄이려면은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 섬유소를 제일 많이 먹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목축업, 소죠. 그죠? 그래서 소 한 4마리 정도가 배출하는, 방구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하고도 같다 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료에 대한 연구도 많죠. 메탄가스를 줄여야 되니까. 보통 식사에서 고구마나 토란 이런 게 이제 많이 먹으면은 가스량이 2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다 그래요. 고구마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는 섬유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방기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우엉, 양배추, 삶은 달걀, 사과, 바나나 이런 게 이제 방기를 작게 합니다. 먹어도 살이 덜 찐다고 하는 그런 이제 미용식이죠. 그래서 미용식을 먹는 사람, 살을 빼고 싶은 사람, 바로 방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방기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그냥 말로 방기를 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이것저것 엉뚱한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또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좀 이제 구린 방귀를 입으로 많이 끼게 되죠. 그죠? 그 사람들의 방귀 냄새는 어떨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방귀는 우리들의 음식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 안 된다. 음식으로 조절하고 오래 참지 않아야 된다. 바로 방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쾌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입으로 방귀를 끼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